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랜만에 주식회사 풍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리 가지고 노는 회사죠. 신동, 동을 펴가지고 가공하는 사업과 탄약을 파는 방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자회사 PMX에서도 ab연을 했었습니다. 자,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신동이지만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을 이렇게 깔고 가는 가운데 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하면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9년도에는 믿었던 방산이 꺾이면서 양방으로 안 좋았었고요. 21년에는 양방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매출이 올라오고 이익도 올라왔다. 이 레벨업한 이익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풍산의 방위산업부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정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탄약의 금액을 볼 텐데요. 이 금액이 이렇게 최저를 찍었던 19년도를 넘어서서 뭔가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았을 것인데 일단 왜 작년에 잘 팔렸는지를 감안해야지 더 오를지도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코로나 때 미국에서 총기 신규 구입이 급증했다고 했었죠. 건테크도 있었고요. 총을 샀으니까 같이 탄약을 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늘어난 총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탄약 니즈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더 추가될 다른 요소가 있다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탄약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로의 재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안보 투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GDP의 2%씩을 군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병기랑 탄약을 살 텐데요. 탄약은 총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큰 것들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앞으로 늘어나는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자꾸 자주국방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주국방을 하려고 치면은 국방비가 증가를 하겠죠. 미사일을 위주로 사겠지만 전차도 좀 사고 그러면 또 거기랑 관련된 탄약도 좀 사주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연장 이야기 떡밥이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한다 그러면은 사격훈련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탄약을 쓰겠죠. 원래 이쪽이 내수에서 5천억 정도 깔고 가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약간 줄고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총도 좀 쏘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었죠. 너무 떨어졌었다. 요거까지 올라오는 거 합하면은 방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동입니다. 여기가 골칫거리였죠. 이런 전기동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판, 박, 관 형태로 만드는데 대략적인 가공 마진이 있을 겁니다. 이거 대충 감안을 해가지고 스프레드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원자재가 오르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사놓은 부분이 들어갈 텐데요. 제품 가격은 오르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마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고평가 손실을 이제 저가법으로 적용을 해서 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메탈 게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죠. 작년에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스프레드도 좋아졌고 최근까지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상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리얼타임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완만하게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워낙 최근에 계속해서 각 분야에서 초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이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산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이렇게 꺾였다가 크게 좋아졌다는 거고요. 22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는 안 가겠지만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 이 회사의 주가와 이익이 연동이 돼가지고 잘 움직인 반면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갭 줄이기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같은 구리 관련된 회사들, 박 같은 거 만드는 애들 위주로 보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얘네들 SKC나 일진머디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갔거든요. 근데 LS나 풍산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려다가 말았다. 야, 얘네는 구리고 얘는 2차전지잖아. 야, 내가 2차전지 좋다 했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너무 갭이 벌어져 있으면은 얘네들도 고개를 살짝 들어야 되지 않을까. 행여나 여기서 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승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묻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비철로도 봐야겠죠. 한때는 비철하면 이제 고려아연, 그 다음에 풍산이었으니까 조금은 따라갈 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홀딩스도 때 되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마지막으로 유사시에 하방을 잡아주는 배당핀 같은 경우에는 안 줄 때도 400원, 500원 정도는 미니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줬는데요. 19년도에 이익을 바닥을 찍고 나서는 조금씩 다시 올려줬었죠. 올해 증익하게 되면은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주면은 배당 수익률은 3에서 3.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최근에는 자사주도 조금 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애물단지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안 오르는 거냐? 야, 너 요새도 그런 거 보니? 뭐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주가 레벨이 뭐 이 정도에서는 하방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만간에 나올 1분기 어닝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정황상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너희들은 기다리기 지루하잖아 하다가도 또 그런 분들이 바로 유연하게 야, 이런 게 있었어? 아, 좋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풍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